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도 순매도를 보이면서 양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그 순매도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순매수로 전환할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두면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수급별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포인트로 어떤 말씀부터 해주시겠어요? 예, 장도 지루하니까요. 오늘 수급 포인트 고춧가루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춧가루 그러면 보통 잘 나가는데 누가 해방을 놓으면 고춧가루 뿌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 외국인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삼성생명과 비차익의 어떤 흐름을 볼 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 최근 외국인의 국내 증시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이죠. 분명히 수급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연기금 같은 경우도 국내 증시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국민연금의 운용 계획 또 10% 룰 개정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지수가 큰 폭의 변동성만 없다면 그러면 하반기에도 연기금은 더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춧가루가 누군가 아쉬운 것은 역시 연기금을 제외한 국내 기관들이 되겠는데, 특히나 투신권 같은 경우는 지수 1900 넘어가니까 바로 환매가 나오고 있죠. 700억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수 더 올라가면 1000억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평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환매는 나오고 외국인과 연기금이 주도하는 대형주는 사고 싶고, 그러면 어떤 선택이 나올까요? 결국은 지금 나온 현상, 코스닥을 파는 거죠. 항상 대형주 움직임이 좋을 때 코스닥이 힘들어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게 되는데, 비유를 하자면은 코올리기에 돈 빼들어서 살림살이에 보탠다. 살림살이 얼마나 나아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답이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최근에 자동차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기관은 왜 팔까? 물론 국내 기관에 롱숏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결국 중소형주의 문제가 되겠는데, 외국인과 연기금이 주도를 한다 그러면은 중소형주 소외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늘 나왔던 현상이죠. 아마 시장에 적당히 타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적이 우량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중기적으로 가져가야 되지만은 적극적인 중소형주의 매매 타이밍은 결국 ADR 지표를 확인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ADR 지표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죠. ADR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상승 종목이 늘어나든지, 아니면은 지수가 한계를 느껴서 어쩔 수 없이 종목 장세로 돌아가게 되면은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적극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때죠. 현재는 80대밖에 안 됩니다. 수치로 볼 때. 해서 최소한 90 이상 100 근처로 올라갈 때 중소형주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에 대한 매도를 제외하고 보면 전반적으로는 우려할 사항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종별 동향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자꾸 예외적인 상황을 들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자꾸 나오네요. NHN 관련해서도 그랬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 관련해서 이슈가 또 있죠. 그쪽은 매도가 거의 한 200억 가까이가 지금 현재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비차익 매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그다지 큰 걱정할 필요 없고, 외국인은 오늘 그냥 관망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오늘 업종별로 보면은 크게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융, 유통, 금융 쪽은 매도는 아시겠죠? 금융, 유통, 서비스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고, 운수, 장비, 화학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기관들은 서비스, 전기전자, 운수, 장비 매도, 반면에 금융, 기계, 건설 쪽에 매수가 들어옵니다. 조금 틀리죠. 자, 매수 종목을 비교해서 놓고 보니까 외국인들 약간 수강 상태입니다. 자, SK하이닉스가 보이고, 삼성중공업, 기아차 여전히 보이고요. 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연기금도 관심이 많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가장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자, 기관들 보시면은 건설주가 좀 보인다는 거, 현대건설 좀 보이고요. 또 두산그룹주가 최근에 많이 보입니다. 두산도 그렇고 두산인프라코도 많이 보인다는 특징,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다. 두 기관 모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ADR 지표를 참고를 하면서 매매 타이밍을 잡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순환하고 있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이 유효한 건가요?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순환매는 여전하고요. 시장 자체는 지금 환율과 외국인 비차익 쪽을 통해서 볼 때 굉장히 단단하죠. 탄탄하지만 좀 지루합니다. 또 대형주 순환매장, 제가 말씀드렸던 LG화학이든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밀리면은 들어가야 될 1순위 변동성을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ADR 지표가 올라올 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장 지루하니까 종목 두 개만 또 밀릴 때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 그림 보시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만도와 KH바텍인데 왜 만도와 KH바텍인가? 연기금에 관심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핫하죠. 만도 지금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완만하게 오르고 있지만은 따라서기도 힘들 정도의 어떤 꼬박꼬박 오르는 상승세를 보이는데 그 주역이 바로 위쪽에 보시면은 녹색상 기관인데 기관 중에서도 바로 연기금이죠. 10% 가까이 채웠는데 지금도 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10% 지분을 넘기겠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분기당 한 번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전량 노출이 안 된다는 점. 자, 그것 때문에 만도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역시나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KH바텍이 되겠는데 이 종목도 거의 9% 가까이 연기금 이미 채운 종목입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더 사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더 채우겠다는 얘기거든요. 조정이 들어오면은 들어가야 될 1순위 종목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